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정의입니다. 아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결국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죠.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발생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지 관리하다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 데이터를 조작, DML, 그다음 변경, 획득하여 어떤 목적에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DB, 이걸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DBMS, 이러한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결국 D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조도를 보면 아까와 유사하죠? 크게 뭐 구분하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반 사용자 그룹이 있고요. 일반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그랬죠. 질이요. 쿼리 명령이라 그래요. 쿼리, 질이 랭귀지 이렇게 얘기하죠. 랭귀지. 그래서 질이요. DML, 저작어, 정의요. 똑같은 개념으로 처리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프로그램 전체를 매니저가 해서 파일 관리 시스템에 지적을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DBMS입니다. 아까 이걸 좀 자세하게 표현했던 거고,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명령을 주면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파일 관리 시스템이 있겠죠. 그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 파일과 사전을 물리적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구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DB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어떤 거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언어, DBL이죠. 데이터베이스 랭귀지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 뭐죠? MS입니다. 그죠? 와, 사용자 간의 통신 수단이다. 데이터 언어는 사용자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객체도 데이터베이스로 추출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으며 어떤 관계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완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 실세계를, 현실 세계를 우리가 컴퓨터 세계로 저장을 합니다. 컴퓨터 세계로 저장을 했을 때 이거를 실제로 제대로 저장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야 되고 관계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어 체계로 되어 있어야 한다. 자, DBL이라는 것은 그런 형태고 DBL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에서 이제 배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을 한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뭐 시험 문제 엄청 나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의어 이거였잖아요, 결국. 물론 이제 정확히 교재에는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DD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BMS의 필수 기능, 정의 기능 이름 되는 거고요. 조작 기능, 조작어, 그 다음에 제작 기능, 제어 기능 되어 있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create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수정, alter, 변경을 해주거나 삭제, 드롭, 테이블 생성한 걸 지워버리고 싶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정의한다. 어떤 데이터 구조의 구조. 만약에 4번이다, 학번이다, 주민번호다, 주민번호 숫자가 들어오면 안 되지. 그렇죠. 점수가 있다면 점수가 0부터 100점까지만 들어와야 돼. 뭐 이런 형태들을 정의하는 언어다. 정의어로 작성된 명령을 해독한 결과는 메타데이터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하는 특별한 곳에 기억이 된다. 자, 이런 얘기죠. 디스크에 데이터베이스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각각의 뭐 학생 테이블, 직원 테이블, 뭐 교수 테이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러한 정보들이 어딘가에 기록할 거 아니야. 기록을 해놔야 되죠. 아, 이건 테이블이 뭐 하는 거고 어떤 테이블이 이름이고 몇 개 항목이 있고 어떤 정보가 있고 여기도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얘네들의 관계는 어떤 거고 막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 기록해 놔야 되는데 그 기록하는 거를 즉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우리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그걸 데이터 사전 형태로 기록이 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정확하게 3단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면 외부 스키마 정의어, 개념 스키마 정의어, 내부 스키마 정의어 따로따로 존재하게 된다. 자, 앞에서 우리 봤던 얘기와 관련된 얘기죠. 그러면 데이터 정의어의 기능은 어떤 거냐 대체? 앞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잖아요. 물리적 구조를 정의하고 사상관계를 만들고 물리적 순서를 정의하는 거. 기능 구분하셔야 되는 건데 다른 거랑 지금 정의어를 배웠죠? DDL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DML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디스크에 수록이 돼서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테이블들을 다른 말로 occurrence, relation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 주세요. select란 명령이 필요하겠죠? select. 삽입해 주세요.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세요. insert. 그 다음에 삭제해 주세요. 데이터를 어떤 특별한 행을 지워 주세요. 어떤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DML이에요. 조작어. 그래서 사용자가 이 DBMS에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명령을 줬을 때 DBMS가 즉 이거를 관리하는 DB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그거를 원하는 걸 추출해서 사용자한테 디스플레이 시켜주고 보여주고 그 원하는 대로 결과를 처리하는 그런 언어를 DML이다. DML 앞에서 배운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절차적 조작어, 그 다음에 비절차적이라는 게 있죠. 절차적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명령어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비절차적이라는 것은 임의로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좀 다르게 여러분 이해시켜 볼까요? 옛날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성명 집어넣고 4번 집어넣고 막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그럼 반드시 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집어넣고 여기를 집어넣고 여기를 집어넣고 이게 뭐야? 절차식이에요. 비절차식은 지금처럼 하는 거죠. 성명 집어넣고 이쪽에 뒤에 거 집어넣고 이쪽에 집어넣고 상관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비절차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이 있다면 회원가입 사이트가 항상 순서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면 절차식이고 이름 입력하고 맨 나중에 내가 뭐 주민번호 입력하고 순서를 막 뒤죽박죽 쓸 수 있다면 그거는 비절차식이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떻게 구현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언어다. 비절차적이라는 것은 명시하고 질이 쿼리 랭귀지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쿼리 명령어가 비절차적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거든 검색해라, 갱신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반드시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삽입을 했어. 삽입을 하고 검색을 하고 수정을 해야 돼? 업데이트를 해야 돼? 아니야. 수정 먼저 하고 삽입하고 검색해도 돼. 이런 순서를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배우기가 쉽지만 사용하고 쉽고 데이터를 구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처리 면에서는 절차에 비해서 떨어지므로 최적화 기법의 사용, 기법에서 코드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이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 절차적 언어에 비해서 효율 면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용자에 의해서 임의로 명령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조작하게 되면 엄청나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보통 DB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조작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제어가 나와야 돼요. 제어. 조작어 나왔고, 조작어. 제어가, 빠졌군요. 제어가 빠졌습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먼저 나왔거든요. 예, 그쵸? 예. 자, 그러면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을 보세요. 데이터 제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데이터 GCL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형성을 하고 DB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누구든 접근할 수, 권한 사용자는 접근하게 쓰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쓰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 사람들은 쓰게 해야 되고 외부 사람 쓰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 이제 권한을 챙기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공격하는 공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커들이 들어와서 이 DB를 가져가면 큰일 나니까 철저하게 방화벽이라든지 이 데이터의 권한, 보안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특별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원래 상태가 흥그러졌을 때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파괴됐을 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변경이 가했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은 있어야 한다는 거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이걸 확실히 제어시킬 수 있어야 하는 형태를 관리하는 그런 언어가 DCL 이해되시죠? 책을 보시고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DBA입니다. 사용자, 즉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중에 바로 DBA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죠. 설명했을 때는 대체 누구냐? DBA다. 아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입의 주된 이유는 데이터 관리를 중앙 통제식으로 하여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이걸 지키기 위한, 이걸 하기 위한 중앙 통제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관리와 운영을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혹은 집단을 우리가 DB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디스크에 수록된 DB와 각종의 테이블들을 누군가 만들어 줘야 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권한도 주고, 그러니까 총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DB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임자를 DBA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역할은 뭐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를 결정하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여비와 예비와 회복 절차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DBMS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 무결성 제약 조건을 지정하고 스키마를 정의한다. 제약 조건이라든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정의하고 자료 구조와 접근 방법을 설정하고 유효성을 검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DBA, 즉 관리자가 해결해야 되는 얘기죠. 설명을 했을 때 틀린 건 뭐냐? 이것들을 하는 애들이 누구냐? DBA. 자, 그래서 DBA가 행정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표현과 시스템 문서와 표준을 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겠죠? 시스템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운영 스케줄을 작성하고 감시 감독해야 되는 거죠. 성능을 개선시켜야 된다. 컴퓨터 성능을 개혁시키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장비, 컴퓨터 관리, 그 다음에 사용자와의 관리 개선점을 모색한다. 이런 형태가 바로 DBA입니다. 핵심이죠. DBA만 잘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런 데이터 조작어, 셀렉트라든지 뭐 업데이트라든지 이러한 데이터 조작어를 써서 실제로 프로그램도 돌리고 데이터를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이죠. 뭐. 그죠? 예, 일단 DBA만 정확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